안녕하십니까. 교정학 800선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와 변형된 문제, 나아가서는 응용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00% 적중률을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교도관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100% 맞추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148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문제가 100% 출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도소에서 바로 수용자의 기본권,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쟁의가 걸린 것이 되겠습니다. 헌법소원이 되려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물론 헌법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돼요. 기본권. 그다음에 바로 이제 직접 침해받아야 됩니다. 직접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보충성이 있습니다. 보충성. 바로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바로 처분성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분성도 물어봐요. 처분성. 처분성이 있으면은 바로 원고 적격이 되는 겁니다. 원고 적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 적격이 안 됐다 그럼 각하하게 돼 있죠. 원고 적격 유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원고 적격이 되려면 행정법상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러죠. 쟁송으로 갈 수가 있다. 쟁송하기 전에 항고소송 또는 준항고도 될 수 있다고 했죠. 준항고는 바로 형사소송법상 항고에 준하는 것을 준항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148번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 이것도 2023년도 5급 승진 응용 문제예요. 뚝 다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문제를 응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청에 뭐가 헌법선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결정하고 그다음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행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행정청의 법률상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허가, 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특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바로 처분성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공법상 처분행위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국민신청 행정청이 딱 나왔습니다. 자, 이때 처분이 되려면은 바로 공권력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권력 행사. 지금 행정법 시간은 아니지만은 바로 우리가 교도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도 행정에서도 행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공권력 행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거부 처분. 거부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본에 바로 거부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부가 왜 행위입니까? 이거 비슷합니다. 부작위라고 있을 거예요. 부작위. 여러분들 부작위 그러잖아요. 부작위도 작위입니다. 행위인 거예요. 행위. 부작위도 행위지만 거부도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 그다음에 거부 처분, 거부 행위,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공권력 행사가 바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 되면 원고 적격 인정돼서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쟁송에서 1단계가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첫 번째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받게 돼 있고,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불복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여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순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일까요? 권리일까요? 자, 이게 권리가 되겠죠?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의무까지, 그죠? 자,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서류가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대리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교도관 또는 소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어떤 정보를 신청했잖아요. 이걸 대신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교도관 또는 소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또 대리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도관 시험, 교정학은 모든 학문의 최정점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도 항상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이 교정학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공무원 시장에 나와 보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교정학은 쉬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교정학은 어떤 심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물리적인 측면 다 들어간 것이 바로 교정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교정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심사숙고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를 다 찍어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모든 학문을 접목해서 완전히 알맹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맹이 싹 벗기고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 바로 멘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거부 처분이 어떻게 행정 처분이냐? 말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서류를 외부 기관에 발급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의무란 말을 부작위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 그러면 저도 손해보는 겁니다. 저의 어떤 명쾌한 해설이라든가 명쾌한 그렇게 찍어주기 이게 빗나갔기 때문에 저도 타격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제풀이 800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하고 제가 이제 짬짬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해 드릴 텐데 그냥 이걸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름도 걸리고 저의 앞날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승승장구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날리는 그런 교도관이 되기를 제가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나왔죠. 148번 참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0번. 자, 여기는 이제 촘촘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